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기자입니다. 일요신문의 민웅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 인터뷰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일요신문에서 정치부를 맡고 있는 민웅기 기자입니다. 네, 생생한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어제는 이제 모든 관심이 12.3 비상계엄 1주년에 쏠려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뉴스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자, 특별 성명의 주요 내용 좀 볼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히 1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같은 장소, 같은 배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네요. 예.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에서 지난 네. 1.23 쿠데타는 역설적이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릴 계기가 됐다 하면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신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연말에 빨간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 언급도 있었죠. 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이제 노벨 평화상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뭐 전 세계 분쟁들이 있는 곳마다 다 관여를 하고 하잖아요. 이제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국이 경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서 그 시민 대행진 집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전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참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이라는 이름의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성명 이후에 기자 질의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해 보려고 한다 하면서 경호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경호 문제가 때문에 안 되면 참모진이 막 말려서 이제 조용히 몰래 갈 생각이다라고 하면서도 의지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제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비상계엄 성명. 어쨌든 저희가 특별 성명을 뭐 국민들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고 뭐 했는데 또 그게 이제 자화자찬만 한 자리는 아니었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또 공교롭게 그날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새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그 내란이 종식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제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이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언급하면서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여당은 또 3대 특검이 이제 기한이 만료되니까 예. 종합특검을 다시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 전 정권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성명을 봤으니까 이제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했었던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네, 장동혁 알려주세요.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공교롭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기도 했지만 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한 지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당 대표가 취임을 하고 100일이 되면 이제 기자간담회라든지 기자회견을 여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기자회견 없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만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면서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과라는 게 이제 뭐 사과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고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3일에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선제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당의 투톱이 서로 다른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냐라고 예.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제 뭐라고 해요? 당에서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라는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라는데 도대체 무슨 역할을 얘기한 건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따로 기자회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후 1시에 이제 국회 도서관 앞 쪽문에서 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 비상계엄 당일날 자기가 국회로 진입했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기자회견을 연 건데, 그랬군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사죄의 뜻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시 민주당의 폭거는 극에 달하고 있었고 헌법 질서를 저버리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참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해서 모든 것을 망쳤다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민주주의가 더 나빠졌다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을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엇갈린 입장차를 기자로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선 이제 지금 준비에 들어갔고 총괄기획단에 이제 나경원 위원장이 이제 앉아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지켜보면서 과거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뭐 계속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뭐 계속 뭐 거리로 나가고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방선거 총선 다 참패를 했는데 뭐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잘 들었고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당의 약간 아픈 얘기인데 아까 예. 뭐 서영교 의원님한테도 잠깐 여쭤본 질문인데 이제 현지 누나가 실세, 국힘 김남국, 문진석 인사청탁 문자 총 공세입니다. 이 문자가 네. 어떻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김남국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를 그쵸. 그게 이제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 도중에 본회의 도중이었군요. 예. 본회의 도중에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문자를 보고 보내는 모습이 이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그런 거군요. 예. 그 이제 저희도 그걸 보면서 그게 또 핸드폰이 펴지는 그 요즘 큰 핸드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크게 펼쳐놓고 그런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있느냐 뭐 다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그 문자 내용부터 좀 전해주세요. 예. 네, 이제 어떤 문자였냐면 이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예. 문 수석 부대표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좀 추천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해 볼게요라고 답을 한 겁니다. 훈식이 형이 강훈식 비서실장. 그렇죠. 예. 그리고 현지 누나가 저희가 이제 김현지 제일 부속실장이라고 부속실장.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부적절한데 그 김현지 실장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게 논란에 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감 하면서 이제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로 계속 공격을 했었죠. 예.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3일 공지를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 이제 내부 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김남국 비서관을 말하는 거죠. 이제 김남국 비서관을 이제 엄중 경고했다라고 알린 건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치겠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탄핵 이후에 계속 수세에 몰려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반격의 찬스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김현지 실장이 청와대 상황임을 드러낸 인사청탁 국정농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왜 그토록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온몸으로 막아섰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하면서 이게 대통령직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다.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진석 실장하고 문진석 의원하고 대표,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이 다 7인회 멤버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2021년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변방의 장수다라고 불리고 있을 때 7인회라고 최측근 7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7인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돼도 뭐 자기들은 공직 선출직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뒷선을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더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마지막 뉴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눈여겨볼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어제 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이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씨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 반응은요?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억울한 점은 많지만 어떤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말한 것처럼 좀 그건 좀 하면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 네. 우리 민웅기 기자가 지금 10년 넘는 취재 기자입니다. 오늘 첫날인데도요. 예, 네. 좀 떨리셨죠? 예, 방송은 해도 떨리네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